자, 지금 미국 대선이 초박빙이라 하면서 오늘 저녁 7시에 이 대선이 시작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5일 이제 자정이 시작되는 게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그럼 오늘 오후 2시가 넘으면 이제 선거일에 첫 여론조사가 공개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워낙 혼란하게 나오고 있지만 여론조사가 내용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전체 흐름에 일희일비해야 된다. 어저께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의 조사에서 해리스가 4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뒤에 간 놓은 더힐, 에머슨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자, 엎치락뒤치락 4승 1무 1패를 했어요. 근데 이 조사에서 보면요, 지금 저렇게 박빙인데 표본 숫자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 시에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1.3의 오차범위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 주별로, 경합주별로 7개에 1000명에서 1527명을 했는데, 자, 그 더힐, 에머슨,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조사에서는 오차범위가 3에서 3.4%고 표본이 700개, 800개, 제일 큰 게 1000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사 정확도가 떨어진다. 자, 1000명에 10명이 1%입니다. 그런데 200명, 300명을 작게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의 편차가 확 커지죠. 자, 또 유고버, 이것도 상당히 유력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서는 미시간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합지가 지금 미시간은 빠졌습니다. 자, 유고버는 위스콘신하고 네바다에서는 해리스가 이길 거다. 지금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펜실바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앞선 곳이 애리조나나 조지아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현재 226석을 확보했는데 이게 이제 이기려고 하면 43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지 해리스가 좀 유리하다. 해리스가 길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는 이 펜실바니아에서 지더라도 지금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면 지금 답이 나옵니다. 해리스가 지금 트럼프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객관적인 부분이고요. 또 그 PBS 미국의 공신력 있는 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최종 조사입니다. 이게 아마 대선 전에 나온 최종 조사에서 해리스가 51, 트럼프가 4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조사인데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2020년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길 때 이 조사에서 51대 47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차 범위를 넘었었어요. 3.5 오차 범위를 넘어선 지지가, 전국 지지가 해리스한테 나왔습니다. 자, 이 자체를 가지고 뭐 해리스가 전국 지지에서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전국 지지의 마지막 조사에서 또 지난 대선에도 이 마지막 조사에서 바이든이 51대 47이었는데 표를 깨니까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이겼습니다. 자, 4%에 근접하게 이겼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긴 수치와 똑같이 나왔다라는 게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ABC 입소스 조사에서도 마지막 조사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49대 46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국 조사가 아직도 동률이거나 트럼프가 조금 이기는 것도 있지만 유력한 조사에서 전국 조사에서 해리스가 3, 4% 이기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게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PBS의 4% 이긴다는 조사는 미국의 공영 라디오, 공영 방송의 조사입니다. 자, 이 외에 지금 아이오와주, 트럼프의 아승이라는 아이오와주, 물론 대의원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상징적인 요소가 큰 데죠. 자, 대의원 6명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대선 직전에 있는 데모인 레지스터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3% 앞섰다라는 것은 미국에 지금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를 한 회사가 셀즈앤코라는 겁니다. 이 셀즈라는 것은 정확도로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자, 아이오와 조사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조사 책임자가 미국의 예언자급이라고 불리는 역대급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담당한 전문가가 앤 셀츠인데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셀츠앤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오와주 대선 결과에 정확성에 대해서만큼은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동률이지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는 미국의 이 네이트 실버 쪽집게라는 사람도 셀츠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상한 조사를 발표했을 때 욕을 먹었지만 결국 옳았다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셀츠는 예언자급이다. 다른 사람 다 틀렸을 때도 맞췄다. 옥수수를 주로 경작하는 농촌 지역 아이오와에서 2016년, 2020년에 트럼프가 다 낙승을 했어요. 9%, 8%씩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오와에서 선거를 하루 이틀 앞두고 판세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공화당에게 단순히 아이오와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공화당 트럼프에게 장밋빛 시나리오가 오류가 될 수 있다. 아이오와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다른 데서도 이것과 비슷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뉴욕이나 LA 같은 쓸데없는 지역에서 지금 지지가 백인들 사이에 올라가는 것, 결국 경합주에서는 밀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지금 예측되고 있는 겁니다. 자, 펜실바니아가 지금 격전지라서 트럼프도 어제 한번 들렀다 가고요. 트럼프는 미시간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죠. 해리스는 대선 마지막 날 하루 동안에 펜실바니아에서만 5군데를 돌고 마지막 유세는 영화 로키에서 로키가 뛰어오르던 필라델피아의 계단 있잖아요. 그곳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들 쉽게 누가 될지 모른다. 초박빙이다. 그런데 어쩐지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어제 한국의 전문가급 10명한테 물으니까 5명은 트럼프가 되고 2명은 해리스가 되고 3명은 모르겠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의미가 없어요. 여론조사는 결국 추이를 참조하는 것이지 여론조사가 답이 아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해리스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좀 지다가 그다음에 해리스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상대로 TV 토론을 했을 때 그때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10월 초에 들으면서 주춤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에 말까지 거의 트럼프가 약진하다가 지난주 한 수요일께부터 뭔가 흐름이 달라지면서 해리스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소수 무당파에서 있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 최근에 의미 있는 여론조사는 뭔가 하면요, 미국의 전국 여론조사 하나에 보면 해리스가 트럼프하고의 이 남자 지지율 격차를 16%에서 4%로 줄였어요. 그리고 여성은 55대 44로 11%나 앞서고 있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 이것이 이번 투표에서 뭘 의미하는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오와에서 또 놀라운 것은요, 이건 언론들이 보도 안 하는데 상원의원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지고 있다가 지금 47대 47로 아이오와 선거에서 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의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보다 훨씬 관심이 떨어지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상원의원 선거는 주 단위로 하잖아요. 그 동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아이오와에서 3% 앞서고 있다라는 조사도 그동안에 왜곡된 조사 편향에서 벗어나서 뭔가 지금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선이 박빙에서 누가 겨우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열어보면 박빙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